텍사스주 카울리의 작은 도시. 뜨거운 햇살 아래 카울리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박서연, 17살. 학교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촉촉하게 맺혔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때문에 한국에서 이곳으로 왔어요. 어머니는 유명한 한의사였는데 미국의 통합의학병원에서 일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서연은 태권도 국가대표 유망주였어요. 전국 대회에서 3번이나 금메달을 땄습니다. 새벽 5시 훈련, 땀범벅이 된 도복, 그리고 무거운 금메달의 감촉. 우리 딸은 정말 특별해. 언젠가 올림픽에도 나갈 거야.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싶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벽에는 레슬링 대회 포스터들이 가득했습니다. 카울리 고등학교 레슬링팀 주대회 3연승. 이런 문구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곳은 레슬링이 인기인 학교인 것 같았습니다. 담임 교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 너머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손이 더욱 떨렸어요. 준비됐니, 서연아? 윌슨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친절한 눈빛이 서연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네, 선생님.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스무쌍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향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호기심, 무관심, 그리고 몇몇 눈빛에서는 묘한 적대감까지 느껴졌어요. 서연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함께할 박서연을 소개할게요. 한국에서 왔고 아직 영어가 서툴 수 있으니 모두 친절하게 대해 주길 바라요. 윌슨 선생님의 소개가 끝나자 교실은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을 구경하는 것 같은 시선들이었어요. 뒷자리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키가 크고 갈색 머리를 한 남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그의 이름은 브래든이었습니다. 학교 레슬링팀의 주장이었죠. 또 아시안이네. 요즘 정말 많아졌어. 브래든 옆에 앉은 제이슨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이름이 뭐라고? 발음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냥 아시안걸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 몇몇 아이들이 작게 웃었어요. 순간 서연의 가슴에서 뭔가가 따끔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았습니다. 서연은 선생님이 지정해준 맨 앞자리로 걸어갔어요. 그 짧은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매 걸음마다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자리에 앉은 서연은 조용히 필기구를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케이팝 좋아해? 김치 먹어? 매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서연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브래든과 제이슨은 멀찍이 서서 서연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쟤 되게 조용하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브래든이 제이슨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아시안들은 항상 뭔가 비밀스럽잖아. 특히 격투기 같은 거 한다고 하던데. 가라테? 쿵푸? 하지만 진짜 격투기는 레슬링이지. 동양 무술은 그냥 춤이야. 브래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준 도시락을 꺼냈어요. 불고기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앉은 테이블에서 조용히 젓가락을 들려는 순간이었어요. 브래든과 제이슨이 다가왔습니다. 와, 이상한 냄새가 나네. 이게 뭐야? 브래든이 코를 찡그리며 서연의 도시락을 들여다보았어요.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식사를 하려 했어요. 한국 음식이에요. 냄새는 김치 때문이에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김치, 양배추를 땅에 묻어둔 거라며 우웩. 제이슨이 과장된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렸어요.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가슴 안에서 뭔가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너희 나라에선 이런 이상한 걸 먹어. 레슬링 선수들은 스테이크 먹는데. 브래든이 비웃듯 말했어요. 서연은 참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도시락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디가? 우리 대화하고 있잖아. 브래든이 말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서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눈가에는 어느새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견딜 수 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숨기고 있는 태권도 실력이 언젠가는 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브래든과 제이슨의 괴롭힘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 불꽃이 언젠가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희망과 함께. 서연이 카울리 고등학교에 다닌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브래든과 제이슨의 괴롭힘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놀림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야, 아시안걸. 너희 나라에서는 정말 이상한 운동을 한다며? 브래든이 복도에서 서연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쿵푸, 가라테? 그런 가짜 격투기 말이야? 진짜 격투기는 레슬링이거든. 브래든이 가슴을 활짝 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이슨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동양무술은 그냥 춤이지. 영화에서나 멋있어 보이는 거야. 서연의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태권도가 가짜라고요? 그녀가 지난 10년간 온 마음을 다해 배워온 것이 가짜라고요? 하지만 서연은 참았어요. 입술을 꾹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 없어. 역시 가짜니까 변명도 못하는구나. 브래든이 비웃듯 웃으며 지나갔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태권도는 먼저 공격하지 않는 거야. 참을성이 진정한 힘이야. 스승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오늘도 혼자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김밥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때 브래든과 제이슨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친구들도 함께였습니다. 야, 친구들아. 저기 아시안걸이 또 이상한 거 먹고 있어. 브래든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뭐야? 생선? 제이슨이 서연의 김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밥이에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밥, 이상한 이름이네. 맛이라도 있어? 브래든이 갑자기 서연의 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하지 마세요. 서연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브래든은 이미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우악!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해. 브래든이 김밥을 뱉어냈어요. 씹던 김밥이 서연의 도시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만들어준 김밥이었어요. 사랑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 화났어? 내 음식이 이상한데 내가 뭘 어쩌라고? 브래든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더러워진 도시락을 들고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도망가네. 역시 겁쟁이야. 제이슨이 뒤에서 중얼거렸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서연은 사물함으로 향했어요. 사물함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과서들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누군가 물병을 비워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젖은 책들을 하나씩 꺼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슨 일이니, 서연아?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금발의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안녕? 난 에밀리야. 같은 반이야. 에밀리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친근하게 다가온 친구를 만났어요.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에요. 책이 왜 이렇게 젖었어? 누가 그랬어?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뻔했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물병이 샜나 봐요. 정말? 이상하네. 물병이 저절로 열릴 리는 없는데. 에밀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복도 끝을 바라보았어요. 브래든과 제이슨이 멀리서 키득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저 애들이 그랬어? 브래든이랑 제이슨? 에밀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아, 넌 너무 참기만 해. 그러면 더 심해질 거야. 에밀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태권도장으로 향했어요. 태권무예관이라고 쓰인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매트 냄새, 땀 냄새, 그리고 끝없는 노력의 냄새. 늦었구나, 서연아. 카터 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또 그 아이들이니? 카터 관장님이 서연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넌 너무 참기만 한다. 네가 가진 실력을 보여줘도 괜찮아? 하지만 태권도는 자기 방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먼저 공격하는 건 우리 길이 아니라고.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터 관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도 필요해. 언제까지 참을 거니?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도복으로 갈아입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발차기, 품새, 호신술. 서연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했어요. 도장 한쪽에서 훈련을 지켜보던 에밀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에밀리는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창문으로 서연을 본 것이었어요. 믿을 수 없어. 에밀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의 움직임은 예술이었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으면서도 강력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집에서 인터넷을 켰어요. 박서연 태권도라고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작년 국제 태권도 대회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연은 완벽한 품새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결승전에서 서연은 강력한 상대를 만났지만 놀라운 기술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세상에, 서연이가 이런 실력자였다니.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다른 날이었어요. 어제 에밀리가 자신의 훈련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과연 비밀이 들킬까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정체가 학교 전체에 알려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브래든과 제이슨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말이에요. 아침 첫 시간, 서연은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에밀리가 흥분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에밀리가 서연에게 다가오며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왜 그래? 서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너에 대해 검색해봤어. 그런데
에밀리가 스마트폰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작년 국제 태권도 대회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금메달을 따는 장면이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유망주잖아. 왜 말하지 않았어? 에밀리의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움, 호기심, 그리고 의심의 시선들이었어요. 정말? 태권도 선수라고? 국가대표? 진짜? 어쩐지 뭔가 달라 보였어.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때 뒤쪽에서 브래든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용했구나. 브래든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권도? 그런 가짜 무술을 하는 거였어? 제이슨도 옆에서 비웃었어요. 서연의 안에서 뭔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어요. 가짜가 아니에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크게 말해봐. 브래든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태권도는 가짜가 아니에요. 서연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래? 그럼 증명해봐. 진짜 태권도가 뭔지 보여줘. 브래든이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태권도는 자기 방어를 위한 거예요. 자기 방어? 하하. 그럼 왜 우리한테 대항하지 못해? 겁쟁이잖아. 제이슨이 끼어들었어요.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윌슨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면서 소란이 멈췄어요.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윌슨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서연이가 태권도 국가대표래요. 한 학생이 소리쳤어요. 윌슨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정말이니? 서연아.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숨길 수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 주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태권도 시범 좀 보여줄 수 있어? 어떻게 국가대표가 됐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서연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국가대표는 아니고 유망주예요.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은 반응을 보인 건 아니었어요. 브래든과 제이슨은 멀리서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브래든의 눈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있었어요. 저 거짓말쟁이 좀 봐. 브래든이 제이슨에게 속삭였어요. 뭐가 거짓말이야? 태권도 따위로 국가대표? 말도 안 돼. 분명 과장된 거야. 브래든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괴롭히던 대상이 사실은 유명한 선수였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제이슨이 물었어요. 소문을 퍼뜨려. 저런 거짓말쟁이는 벌을 받아야 해. 브래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약물 복용해서 메달을 땄대. 사실은 한국에서 사고를 쳐서 쫓겨온 거래. 태권도 실력도 가짜고 모든 게 거짓말이야? 이런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은 복도를 걸으며 학생들의 속삭임을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참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서연아, 괜찮아?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던데. 괜찮아요. 서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브래든이랑 제이슨이 그러는 것 같은데 왜 가만히 있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서연은 태권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와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이 코치님이었습니다. 서연아.
이 코치님이 반갑게 서연을 맞이했어요. 코치님, 어떻게 여기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만에 만난 코치님의 얼굴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다음 달 국제대회가 중요하니까. 내 훈련을 직접 봐주고 싶어서 왔어. 이 코치님이 서연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어요. 그런데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코치님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한 일이 맞다. 태권도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이야.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견딜 수 있어. 넌 강한 아이야.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거야. 이 코치님의 따뜻한 말에 서연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서연은 몰랐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자신의 인내심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말이에요. 학교 전체가 서연의 정체를 알게 된 지금,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정체가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브래든과 제이슨이 퍼뜨린 악성 소문들이 학교 전체에 번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을 존경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약물 복용한 걸까? 한국에서 무슨 사고를 쳤대? 태권도 실력도 가짜일지도 몰라. 서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수많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어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평소처럼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 코치님이 특별히 만들어준 불고기, 도시락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에밀리가 다가와 서연 옆에 앉았어요. 서연아, 괜찮아?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이상한 소문들 신경 쓰지 마. 나는 네가 진짜라는 걸 알고 있어. 에밀리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브래든과 제이슨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오늘은 레슬링팀 친구들도 함께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야, 가짜 태권도 선수. 브래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브래든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어요. 대신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그 이상한 음식 먹고 있네. 정말 냄새나. 제이슨이 서연의 도시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서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크게 말해봐. 브래든이 서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만하라고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 드디어 목소리를 내는구나. 가짜 선수가? 브래든이 갑자기 서연의 도시락을 잡아들었어요. 이게 뭐야? 또 이상한 거. 돌려주세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돌려달라고. 그럼 네가 진짜 태권도 선수라는 걸 증명해봐. 브래든이 도시락을 높이 들며 도발했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돌려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분노가 아닌 참을성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겁쟁이네. 가짜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지. 그 순간 브래든이 도시락을 바닥에 던졌어요. 불고기와 밥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서연의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이 코치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들어준 음식이었습니다. 사랑이 담긴 소중한 음식이었어요. 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어요. 뭐? 화났어. 그럼 뭐 어쩔 건데? 브래든이 서연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가짜 태권도나 하는 겁쟁이가. 그 순간 서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그만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브래든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으로 서연이 큰 소리를 낸 것이었거든요. 오, 드디어 화를 내는구나. 그럼 한번 해볼까?
브래든이 주먹을 쥐고 서연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브래든의 주먹이 서연에게 닿기도 전에 서연은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돌려서 브래든을 바닥에 눕혔어요. 모든 것이 3초 만에 끝났습니다.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래드는 바닥에 누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뭐야? 제이슨이 당황해서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침착했어요. 제이슨의 공격을 쉽게 피하고 한 번의 부드러운 발차기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제이슨도 브래든 옆에 누워버렸어요. 서연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싸우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만해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윌슨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식당으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선생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브래든과 제이슨, 그리고 서 있는 서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동시에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브래든이 먼저 공격했어요. 서연이는 자기를 지킨 거예요. 진짜 태권도 실력이 대단해요. 윌슨 선생님이 손을 들어 학생들을 진정시켰어요. 서연아, 교장실로 가자. 브래든, 제이슨도.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장실에서 서연은 차분하게 모든 일을 설명했어요. 그동안 받았던 괴롭힘, 오늘의 사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전에 말하지 않았니? 윌슨 선생님이 물었어요. 제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태권도는 자기 방어를 위한 거예요. 먼저 공격하지 않고 최대한 참았어요. 서연의 대답에 교장 선생님이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브래든, 제이슨, 너희는 일주일간 정학 처분이다. 그리고 서연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해. 브래드는 분한 표정으로 교장실을 나갔고 제이슨도 그를 따라갔어요. 서연아, 네가 보여준 자제력이 정말 대단해. 하지만 다음부터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선생님들에게 말해 주렴. 교장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장실에서 나온 서연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서연이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멋졌어. 모든 학생들이 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이제 누구도 네가 가짜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에밀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서연은 이제 알았어요.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이에요. 식당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연을 보는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조롱 대신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서연아. 어제 태권도 연습 어땠어? 정말 멋있었어. 서연은 여전히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숨지 않았어요.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점심시간, 서연의 테이블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에밀리를 비롯해 여러 친구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서연이 웃음소리를 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연아, 태권도 배우는데 얼마나 걸려? 한 친구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기본기부터 시작하면 몇 년은 걸려요.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브래든이었습니다. 정학이 끝나고 오늘 처음 학교에 나온 것이었어요. 그의 뒤로 제이슨도 보였습니다.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브래든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긴장감이었어요. 브래드는 천천히 서연의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전적이지도 비웃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편해 보였습니다. 서연아,
브래든이 서연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브래든을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브래든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때 식당 뒤쪽에서 중년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브래든의 부모님이었어요. 브래든의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양. 우리 아들이 할 말이 있다고 해서 함께 왔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브래든의 아버지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집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브래드는 부모님 사이에서 더욱 작아 보였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브래드나 이제 말해. 어머니가 부드럽게 등을 떠밀었어요. 브래든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어. 브래든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동양 무술을 무시했어. 레슬링만이 진짜 격투기라고 생각했거든. 서연은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네가 보여준 걸 보고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알게 됐어. 브래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권도도 정말 대단한 무술이야. 그리고 넌 정말 강해.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브래든 앞에 섰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서연이 말했어요. 브래든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너무 강하게 했나 봐요. 다치지는 않았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브래든이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괜찮아? 오히려 좋은 교훈이었어. 서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브래든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친구할래?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학생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브래든의 부모님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서연 양 덕분이에요. 브래든의 어머니가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양의 태권도 시범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다음 주 체육대회에서 보여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체육대회요? 윌슨 선생님이 다가와서 설명했어요. 서연아, 체육대회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 어떨까?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범을 보인 적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처음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넌 할 수 있어. 에밀리가 격려했어요. 우리 모두 응원할게. 다른 친구들도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브래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꼭 보고 싶어. 진짜 태권도가 어떤 건지 제대로 보고 싶거든.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해볼게요. 서연이 밝게 대답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서연은 태권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코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냈어? 좋아요. 이제 친구들도 생겼고 브래든이랑도 화해했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 코치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했어. 진정한 무도인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야. 그리고 다음 주 체육대회에서 시범을 보이기로 했어요. 정말? 좋은 기회네. 열심히 준비하자. 이 코치님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네. 서연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서연은 알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말이에요. 체육대회까지 일주일. 서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